윤석열 정부는 참 정부 입법을 안 하는 정부예요. 그래서 심사 보고를 하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헌재가 있는 2022년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검찰청법입니다. 여기에 부패, 경제범죄에 한했습니다. 이런 연역적 경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또 법제처의 우리 이완규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 위헌적 해석에 도움을 받아 법무부는 이렇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합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처음에 법을 만들 때 6개 유형을 놓을 때도 그 유형 자체가 명확한 문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률에 뭘 정하려면은 그것을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놔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대통령령을 위임할 때도 앞에 예시를 든 것을 좀 명확하게 정해놔야, 그러면 그거에 준하거나 뭐 이렇게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규정을 정할 텐데, 2020년대 정하면서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범죄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경제범죄 안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지, 이거는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건 전 정부의 대통령령이라는 거예요. 전 정부의 그거는 대통령령일 뿐이죠. 그 대통령령이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법률로 지난 정부의 대통령령이 세개 정도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법률로 정하셨어야죠. 그걸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정해서 이건 대통령이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정부 입법인데. 그건 법률이죠. 이게 법률은 영역만 정하셨잖아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정리해 아니요,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법률로는 영역만 정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은 한번 이게 포괄리임이 한 거예요. 포괄리임을 잘못하신 거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박봉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원래 저는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박봉계 의원님 하셔가지고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연역을 쭉 보여주셨어요. 박봉계 의원님이. 연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것은 이제 입법자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짧게 의원님께서 좀 지금 입법자의 시간을- 의사라고 하는 것은 네. 처음에 입법을 추진했던 의원들의 의사가 입법자의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 입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입법자의 의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법제처장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워가지고 의결을 하면 그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 아니, 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제가 그게. 그- 아니면 한쪽 정당만 참여해서 의결을 하면은 그게 의결이 아니다?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입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네. 그 과정을 보면 네. 처음에 민주당에서 소위 검수완박법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내셨던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형사소송법 조문에서 검사에다가 수사가 들어가는 걸 다 빼셨어요. 다 빼신 안을 처음에 그러니까 공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때, 기존의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비해서 수사 범위를 더 줄이려고 했었던 입법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만 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최종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 등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청구서에 보면은 수사 범위가 제한된다, 불가능해진다, 뭐 금지된다, 축소된다, 한 70번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입법 목적은 누구나 다 알았던 거고,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정책적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이 설사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별도의 입법 목적과 다른 별도의 어떤 목적을 창설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아니, 일단 좀 제가 드릴게요. 원칙적인 부분을, 원론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에 제한이 있으면 법률의 제한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 목적과 다른 목적을 시행령을 통해서 창설할 수 없잖아요. 입법 그게 목적이- 헌법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 아닙니까? 입법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이 제정됐을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입법 목적이 하나의 그러니까요. 고려 요소는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책의 필요성을 자꾸 언급을 해요.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입법 목적을 창설할 수 있는 거냐,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이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한 것은 아닙니다. 그 령이 어차피 자. 이 령이 지금 그 입법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법 소장님, 목적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면 직전의 답변할게요. 법과 시행령으로 부패범죄와 뭐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선거범죄라든지 이거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죠.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입법 기술상의 오해서예요. 뭐냐면,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수차례 당부드렸습니다. 제발 질의를 하셨으면은 답변을 하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질의하고 답변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처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걸 추진하셨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 정당에서 어쨌든 그걸 반대하고 또 여론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아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안 사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6개 중에서 2개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서 합의를 보셨잖아요. 그 대신에 2개 영역을 남기는 데 있어서도 그 2개 영역을 뭐 더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지난 법률 그냥 두셨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4개 영역이 없어진 건 맞아요. 박주민 의원님, 4개 영역이 없어진 건 맞고 이번 대통령령에서도 그러니까 4개 영역을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법제처장님, 법제처장님. 대통령령이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의원님께서는 법률을 대통령령을 위임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알아서 정해라라고 위임해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현재 감사원은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및 월북몰이 사건, 3구 대선 소쿠리 투표 사건, 닥치고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 이것 등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이른바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국회에 미리 보고하는 것 이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사원은 국회 그리고 다수당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 비춰볼 때요. 기립표결도 일어날 것이고 또 한밤중에 처리하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검수완박에 의해서 감사완박법.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법제처장으로서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그 법률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이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것은 지금 말하자면 국회가 이제 감사라는 것은 행정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감사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행사하는 권력 자체가 행정권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어떤 특정한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국회 승인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행정행위에 대한 그 통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 승인이라는 걸 도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요, 처장님, 우리 헌법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감사원의 감사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는 그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과 그다음에 정부의 그 행정권 행사를 견제하는 권한과 또 예산 결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 중에는 지금 국정감사, 또 국정조사, 또는 그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한다든가 또는 그런 뭐 걸 탄핵을 통해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죠? 수단이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지금 규정돼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하죠. 입법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상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PPT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저 기사는요, 2022년 3월 기사입니다. 날짜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2022년 3월 16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요. 그런데 이 기사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이자 탈원전을 외쳤던 김재남 씨가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직 대모질 실태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남겨놓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무려 59명이 임명이 강행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기사 읽으셨죠? 기사는 봤습니다. 네. 법제처장님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탈원전 폐기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버티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탈원전 반핵 운동을 펼친 분이에요. 더더욱이 임기 말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거 아주 고약한 알박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무직이라는 것이 정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정무직은 항상 정권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그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이 정부하고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국정 전체를 내가 운영함에 있어서 나의 이념과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무직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정무직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무직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 조직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무직의 특징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해임의 이유가 없는 게 정무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무직으로 된 분들이 임기 규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직책이 과연 이게 정무직인지 아니면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어떤 특정직인지 그걸 이제 구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잘 네. 구별해가지고 입법적으로 네, 잘 해결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는 게 제 의사입니다. 네.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요, 권력자들이 우리가 위임한 취지에 맞게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아니요. 저는 이렇게 저런 말씀하신 게 말을 한 적이 아니에요. 없는데 지금 저 어디는 어디서 나온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건데. 예? 다음. 좀 왜곡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18년 3월에 저거 원문 찾아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 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 영역 문제인데요. 자, 법치주의가 통치자의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시면 이 제가 문제의 나중에 정답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보셨으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가 통치자의 합법적 독재를 의원님,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고 의원님, 있다. 의원님, 국정감사에서 답을 저도 그래도 하십시오.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금 기본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5번 맞습니까? 법의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해당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모르시겠습니까? 답변 거부하십니까? 아니, 지금 답변- 여기 문제를 제시하고 이 답이 맞냐고 여쭤보는데 이것도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
고등학생 문제라서 지금 답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아니 질문하실 지금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아니, 확인하는 거 의원님께서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데 다른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 확인하셨잖아요. 다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것 일관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금 법제처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히려 합법성의 외피를 씌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국정감사를 하는 위원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내용으로 법률을 넘어서는 것을 계속 규정하면서 결국 해당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시행령으로 지금 시행령이 법률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법제처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임무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제가 취임할 때 하여튼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을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띄우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편집해서 왜곡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권력자가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이 권력자가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헌법 정신에 따라서 그거를 통제하고 헌법 정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제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특히 이제 이 대통령령 최근에 있었던 뭐 경찰국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검사 수사 개시에 관한 그런 대통령령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행령이 법률을 벗어났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법률을 벗어나지 않은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적법하다고 해서 심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적법하고 법률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법제처 공식 입장으로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점들이 법률에 벗어난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제가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원활하게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장님의 저렇게 좀 길고 일방적인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장님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질문하니까 언제 답변을 합니까? 질문의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국민들께서 그 질문한 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 여러 가지를 다 기록해놨다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께서 시의적절하게 말씀하셨다시피 김남국 의원 예의를 지키세요. 행태란 말이 왜 잘못된 말인가요? 예? 그 국어사전 좀 보세요. 김남국 의원님, 최근 법사위 회의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분입니다. 김남국 의원 요즘 예의는 어디 실종됐나요?